오른쪽 엉덩이에다가 곤봉이 톡톡톡 하면서 막 리리꾸상 동네 할머니가 키우는 염소가 나와가지고 막 시내버스 가로막고 이러는데 갈새끼들 하면서 헐로 태극기가 막 나풀나풀 하는 거야. 막 펄럭펄럭이는 거야. 마중 나오겠지. 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신동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동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미씨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 캐딜락의 전기차죠. 그 리릭이 소규모 시승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그 포항 호미곶 이 상생의 손 보신 적 있죠? 한번 직접 리릭을 운전을 해보면서 주행 가는 거리는 어떤지, 또 주행 품질은 어떤지, 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한번 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지금 제 앞에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차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한 2년 정도 된 차입니다. 워낙에 좀 길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 차죠. 흔치 않은 차다 보니까 이거 무슨 차야? 이거 캐딜락인데 이런 차가 있었어? 싶은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리릭이라고 하는 전기차고 엄밀히 말하면 SUV인데 조금 크로스오버 스타일입니다. 요 각도에서 보면은 세단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이런 실루엣을 보면은 이거는 SUV란 말이죠.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 특별한 점이 많은, 어떤 매력이 많은 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기차들은 뭔가 이런 나는 미래에서 왔다 이런 이미지를 풍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차도 역시 그렇습니다. 원래 캐딜락이라고 하면은 좀 역사가 깊고 어떤 전통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캐딜락의 첫 번째 전기차 리릭은 미래에서 온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블랙 크리스탈 실드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깔끔하게 한 가지 색깔로 통일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캐딜락의 이 방패 문양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부분 전체도 이런 방패 모양을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차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웰컴 라이트라고 해서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또는 운전자가 차 키를 소지하고 근처에 왔을 때 그 운전자를 맞이해주는 그 웰컴 라이트가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이런 라이트는 보통 아우디 브랜드 같은 데가 굉장히 좀 유명한데 여기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화려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신차를 딱 사면 흡족하고 좀 뿌듯해하는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은 문을 딱 열었을 때, 리모컨에 키 딱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 그 모습에서 조금 뿌듯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캐딜락 리릭은 그런 니즈를 완전히 완벽하게 채워주는 차다. 전면에서는 이렇게 강렬한 느낌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근데 또 측면으로 오면요, 뭐 라인이 강렬하거나 그렇게 그런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후면으로 오게 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요런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적으로 다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바디에다가 라인이 중간으로 들어가고 하나 더 패널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디자인은 컨셉트카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양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디자이너의 스케치가 거의 그대로 양상이 됐다. 이렇게 라인이 이어지다가 따라오면서 여기서는 점점점 점선으로 그렇게 바뀌는 구조고, 아래쪽에는 그런 어떤 캐딜락의 상징과도 같은 세로형 라인을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뒤에도 그대로 뺐습니다. 휠 디자인은 이런 형태고요. 뭐 디자인이 특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전체적인 차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맞춰놓은 느낌이고요. 이게 여기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계기판 패널 뒷면에도 저렇게 캐딜락 로고가 있어요. 리모컨으로 차 문을 열면 캐딜락 로고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차 전체 사이즈는 기아 EV9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휠 베이스도 제가 알기로 3m가 넘어가는 차인데 이 휠 베이스도 EV9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조금 지적을 받더라고요. 이게 열릴 때 기분 좋게 부드럽게 안 열리고 조금 덜컹덜컹거린대. 약간 덜컹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죠? 닫을 때는 부드럽네요. 이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이런 가죽의 질이나 뭐 이런 시트, 도어 트림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뭐 메탈이라든지 이런 고급스러운 소재를 굉장히 아낌없이 사용해서 타자마자 굉장히 고급차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33인치 디스플레이인데 대여해 주신 차가 굉장히 새 차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액정 보호 필름도 지금 안 떨어졌습니다. 저 뜯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캐딜락 그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아직 비닐도 안 뜯었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쿨하게 뛰십시오 라고 해서 뛰어볼게요. 확실히 더 잘 보이네. 비닐 뜯으니까 차 뽑은 것 같다 이거. 이런 메뉴 구성도 그 옛날 캐딜락보다 확실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배터리 잔량을 정확하게 뭐 84%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전체 게이지에서 요 그림만 딱 보여주는 편인데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지금 80% 잔량에서 주행 가는 거리는 465km입니다. 지금 여기가 동탄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우리 부산도 얼마든지 갈걸? 지금 저희가 있는 동탄에서 부산역까지 359km, 360km 정도 돼요. 부산 가고도 남는 정도가 된다. 전체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을 지키려고 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버려지는 이런 여백이 남아서 그 부분은 약간 아쉽습니다. 기어도 조금 특별해. 보통 벤츠가 이제 요 자리에 벤츠 기어 레버가 많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이거는 한번 당겨서 조작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캐딜락 리릭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시승행사 신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이번에는 연락을 주셔서 친히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포항에 좀 근사한 숙소에 갑니다. 내가 왜 남자랑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니 좋은 데 간다고 해서 저 나왔는데. 근데 이거 황 PD님 봤을 때는 네. 주변에 누군가 이걸 샀어. 네. 그럼 이걸 왜 샀을 것 같아? 지금 타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든다라든가 이래서 사는구나 라든가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1억 696만 원. 1억 690만 원. 예. 왜 1억 690만 원을 내고 이걸 사야 되는 이유? 아니 평상시에 비싼 거 좋아하니까 알겠지만 이 캐딜락은 그래도 브랜드가 급이 있는데 그리고 차가 지금 거의 기아 EV9 정도 사이즈란 말이에요. 엄청 큰 차예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저기 가네 EV9. 지금 저만한 차인 거야 지금 이 길이가. 이걸 사야 되는 이유. 왜 샀을까 싶은 어떤 포인트. 이래서 사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일단 저는 차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이유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 타기 전에 외관이 좀 예쁘긴 했어요. 길에 흔치 않은 이런 유니크한 매력은 분명히 있지. 저 뭐 약간 남들이 안 타는 거 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여러분 조금 천천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리리꾸상. 미국 차거든? 이름이 리릭인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알고 있어. 이 캐딜락이 새롭게 준비하는 이 전기차 라인이 IQ라고 하는 그 라인업이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IQ가 뭐냐면 그 리릭에서 맨 끝에 IQ가 붙어. 스펠링이. 근데 IQ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사각지대 경고가 있을 때 사각지대 경고가 있을 때 요 좌판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곤봉으로 이렇게 톡톡 치는 것처럼 오른쪽 엉덩이에다가 곤봉이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네. 여기 밑에서요? 저만 운전자니까. 왜 저는 안 쳐줘요? 굳이 알려줄 필요 없는 거지. 나만 알면 되니까. 내가 운전하니까. 무면허한테 알려줄 필요 없잖아. 무면허 애송이. 이게 주차할 때도 알려주더라고요. 옆에 뭐가 있으면 벽면에 달려고 할 때 네. 벽면이 점점 가까워질 때 곤봉이 두두두두두두 때려. 안마 기능도 되겠네요, 그 정도. 안마 됩니다. 여기 도어 쪽에 보면 이렇게 다이얼이 하나 있죠. 그냥 안마 기능이 자체로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마사지, 엉덩이 마사지 하는 것처럼 때린다. 여기서 작동할 수 있는 마사지는 이제 등판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이 되는데 뭐 바디 프렌드나 이런 급은 아니고, 근데 일반적인 마사지 자동차 안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마사지 시트보다는 조금 세요. 일반적인 마사지 시트는 그냥 고양이가 이렇게 팡팡하듯이 이렇게 약간 간지러운 느낌 정도인데 얘는 조금 그래도 꼬집지는 않아도 조금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 정도는 들어요. 큰 고양이. 치타 정도? 동민 펀치. 어. 그럼 저 기능이 있어서 이게 자판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판을 때리는 기능을 넣다 보니까 마사지 체어로 만든 건지, 아니면 마사지 체어니까 그 자판을 때리는 기능이 생긴 건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평상시에 마사지 시트 있는 차들 타봐도 이렇게 엉덩이 때려주는 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안마 시트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쓰지는 않아요.
우리 바디 프렌드 찍은 적 있었잖아. 예. 아, 나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 안마가 아프면은 몸이 안 좋은 거라던데. 광고 아닐까?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신동민님 맞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린 곳은 프리드라이프 담당자. 아, 오늘 특별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프리드라이프가 뭐예요? 저 상종가. 상조야. 안마가 아프면은 몸이 안 좋은 거라던데 40살한테 프리드라이프가 전화가 오고 그러냐? 안전운전 하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진짜? 네.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는 것을 알고? 네. 제가 조사해 보기로 이 차 곳곳에 방음제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이런 노면에서 나는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걸러준다고 해요.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고 편안하게 그냥 부드럽게 좀 점잖게 타는 차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전기차 타면 멀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생제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되는 거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뒤에서 약간 잡아 당겼다 놨다 하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2열에 타신 분들은 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지.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모드를 안 켰거든. 그럼 지금 저기 배터리 상관없이 팡팡 쓰면서 가고 있다. 제가 타보기 전에 조금 조사를 했는데 배터리가 102kWh 정도 되거든요. 용량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회생제동 안 켜도 됩니다. 부산에 가서 타코야끼를 한 2군데 정도 사 먹고 스타벅스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정도 되겠다. 지금 운전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이드미러가 운전석 쪽은 망원처럼 꽉 차게 보이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사각지대가 많아요. 차가 굉장히 가까이 보입니다. 근데 이 조수석 쪽은 조금 광각으로 넓게 보여요. 캐딜락이 이게 GM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GM이 제일 자랑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슈퍼크루즈라고 하는 기능인데 내가 핸들을 완전히 놔도 알아서 주행이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슈퍼크루즈가 적용된 차들은 사람 안구를 인식하는 장치가 이쪽에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없죠. 이 차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도 이 차가 지금 마력이 한 500마력 정도 되고 우리가 가격 얘기할 때 이게 뭐 1억 7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비싸요라고 하지만 지금 이 길에서 이 길 위에 있는 차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힘이 좋은 걸걸? 500마력 정도 되는 차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쏘면은 굉장히 가볍게 그냥 발만 얹어도 시원하게 이렇게 차가 나가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전기차의 매력이지. 시원시원한 가속감. 되게 확 나가네요. 저 옛날에 제 개인차 탈 때는 그 차가 조금 배기량도 좀 작고 힘도 별로 없는 차다 보니까 뒤에서 하늘 날아간 차 푸조 508 1.6 나도 하늘나라로 가면은 마중 나온다고 하던데 걔가 마중 나올까 모르겠네. 먼저 간 자동차가 마중 온다는 얘기. 걔는 아니고 사자인데 마중 나올까 모르겠다. 고양이과는 원래 영역물이다. 안 친하잖아. 마중 나오겠지. 시트도 말랑말랑하니 편안한 것 같아, 그죠? 사장님실에 있는 소파 같이 이렇게 재떨이 앞에 있고. 유리 재떨이 두꺼운 거. 예. 그걸 막 사람도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그 보면은 책상 위에 있는 것보다 공중에 떠 있을 때가 많더라고. 야, 이거 남사 졸음쉼터. 나 옛날에 살던 동네야, 남사. 서울에서 가장 먼 용인이면서도 가장 깊숙한 데 있었어. 동네 할머니가 키우는 염소가 나와가지고 막 시내버스 가로막고 이러는데 그거 진짜인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 한국에서요? 닭도 뛰어나고 염소 뛰어나고 다 뛰어나와. 그 염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경적 울린다고 걔네가 불이 나게 움직이고 빨리빨리 길 건너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인솔을 해야 돼. 갈새끼들 하면서 발로 차고 막. 이 전기차는 이제 회생제동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회생제동을 강하게로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 강해요. 악셀을 밟았을 때 느낌이 한 요 정도 되고 악셀에서 밟으면 떼면 회생제동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밟았다가 놨다가 밟았다가 놨다가 이렇게 이제 멀미를 하는 거야. 밟았다가 놨다가 브레이크 안 밟았어. 밟았다가 놨다가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패들 시프트가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패들 시프트가 왼쪽에만 있어. 그래서 패들 시프트를 잡으면 이걸로도 회생제동을 작동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게
자전거 브레이크처럼 내가 얼만큼 당기냐에 따라서 세게 걸리고 약하게 걸리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이걸로만 밟으면은 이렇게 심지어 정차까지 할 수가 있어. 운전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크 조작까지 필요가 없어요. 룸미러 이거는 되게 좀 해상도가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되게 룸미러 잘 나오네요, 부드럽게. 이런 룸미러는 옛날부터 이 GM이 잘 해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 이런 룸미러 화질이나 이런 품질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주 휴게소 출발해서 문경 휴게소를 조금 아까 막 지났고요. 달려온 거리는 160km 정도, 배터리는 한 55%, 주행 가는 거리는 293km 정도 뜹니다. 지금 이 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용량이 한 102kWh 정도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 그 얼티엄 셀즈라고 하나? 얼마 전에 막 아파트에서 불도 나고 그랬잖아. 중국산 배터리. 여기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갔다. 배터리도 또 LG야. 이거 AKG, 하만, 이거 어디야? 삼성전자. 펄럭. 태극기가 막 나풀나풀 하는 거야. 막 펄럭펄럭이는 거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어. 이렇게 또 기술을 선도하는 게 또 우리나라다.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비상등이 이렇게 위쪽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여기쯤 일반적인 위치에 있어야 운전하기가 편하고, 특히 비상등 자주 켜고 끄곤 하는데 위에 달려 있으니까 시선이 한 번 더 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불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도 몸이 전혀 찌뿌둥하지 않고 피로감이 없다는 거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차가 편안하다는 소리고, 휴게소에서 중간중간에 내렸을 때 막 하면서 막 기지개도 켜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오늘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마치 우등버스를 타고 오는 느낌으로. 황 PD님 저기잖아, 집이 울산이잖아요. 네. 이렇게 장거리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본 경험이 많을 텐데. 보통 버스 타고 가면 경북쯤 이제 들렸을 때 막 자다가도 지겨워서 깨고 찌뿌둥하죠. 언제쯤 도착하나 하고 막 찌뿌둥하고 하는데, 그치, 몸이 막 베베 틀리지. 막 그렇게 오면서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언제 도착하냐 보다는 약간 좀 시계나 뭐 저희 달려온 거리 봤을 때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쵸. 그래서 아까 저한테 뭐 이런 차를 살 수 있으면 살 거냐 질문하셨을 때 이런 차를 왜 사는 것 같은지. 이 차를 왜 사는 것 같은지 일단 여기까지 와본 걸로는 충분히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좀 고려할 만하지 충분히 않나? 고려할 만한 차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제 차에서도 이렇게 반팔이 입고 있는데 에어컨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에어컨을 한 번도 끈 적이 없고 회생 제동도 켜보지 않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전비는 4.6km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해 가는데, 저희가 달려온 거리 330km, 자녀 주행 가는 거리는 134km. 쌀쌀하고 추워진 이런 날씨에도 460 이상은 충분히 찍었고, 제가 회생제동을 전혀 켜지 않았고 또 에어컨이나 히터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움을 주는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와, 이거 뭐야? 뭐 만두 찜통 같은 게 3개 있는데? 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동탄에서 포항까지 335km,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132km입니다. 그리고 전비는 아까보다 조금 더 좋아졌어요. 4.9km per kWh. 포항이 아니라 부산까지도 얼마든지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수준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장거리를 운전하면서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운전이 편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실내에 이런 고급스러운 이런 소재, 이런 핸들의 감촉, 버튼의 감촉, 모든 것들이 캐딜락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이런 럭셔리를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딜락의 첫 번째 전기차 리릭을 타고 동탄에서 이곳 포항 이스케이프 풀빌라까지 한번 주행을 해 봤는데요. 캐딜락의 첫 번째 전기차라고 하지만 GM에서는 사실 그동안 전기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캐딜락 리릭의 주행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동탄에서 포항까지 오면서 전비가 한 4.9에서 5km 정도를 넘나들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좀 이렇게 추워진 날씨, 지금 기온이 한 10도 정도 되고요. 또 회생제동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또 공조기를 계속 틀어놓고도 한 4.9에서 5km 정도의 전비를 유지했다는 거는 이 차가 배터리 효율도 그만큼 뛰어나다. 네, 그 부분을 또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장거리 운전에서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차가 굉장히 편안했다. 제가 봤을 땐 포항이 아니라 부산까지도 혼자 운전을 하고서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차, 캐딜락 리릭의 또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